여섯 번째 지문, 자, 독서 기술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독서 지문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있다? 흐름이 있다라는 거. 수능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라는 걸 가지고 한 편의 지문을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적 제약을 받고 있는 학생일지라도 기본적으로 읽기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충분히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와 지문을 읽을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수능이야. 그래서 항상 흐름, 규칙이라는 걸 가지고 지문을 구성을 한다라는 것. 자, 이 글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과정이라는 기본적인 설명 방식을 통해서 글이 구성이 되어 있어. 즉 앞에 나오는 정보와 뒤에 나오는 정보가 순서로 되어 있다고요. 그 순서를 정해진 시간 안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다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 자, 첫 번째 문단부터 읽어 들어갈 겁니다. 첫 번째 문단을 읽을 때 항상 중요한 건 첫 번째 문장의 주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지. 왜냐하면 이 주어를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다. 아, 이 글이 무엇에 대한 글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의 주어를 주목해 주세요. 자,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의 주어가 뭐니? 음성 인식 기술이지. 그럼 자연스럽게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글일까? 음성 인식 기술에 관련된 글이겠구나라는 걸 너희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 볼게. 컴퓨터가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인식하여 해당 문자열로 바꾸는 기술이다. 오케이. 이거 뭐 나왔어? 음성 인식 기술의 개념 설명 나왔죠. 그 다음 사람의 말은 음소들의 시간적 배열로 보일 수 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다 떠올려 보자고요. 음소는요, 뭘 가리키는 거지? 자음과 모음을 가리켜요. 시간적 배열이라는 건 말 그대로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란 말을 발음했을 때 제일 먼저 시옷을 발음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그 다음은 리을, 그 다음 그 다음 미음이지. 그럼 맨 앞에는 시옷으로 시작하고 맨 나중에는 미음으로 끝나죠. 그러면 지금 나왔던 자음과 모음은 시옷부터 미음까지 시간적 순서로 쭉 뭐 할 수 있니? 배열할 수 있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컴퓨터는 각 단어의 음소들의 배열을 기준 패턴으로 미리 저장해 두고 이를 입력된 음성에서 추출한 입력 패턴과 비교하여 단어를 인식한다. 봤더니 뭐 나왔어? 컴퓨터가 어떻게 단어를 인식하는지, 어떻게 음성을 인식하는지 그 내용을 뭐하고 있다? 설명해 주고 있죠. 바로 이 부분에 어떻게 인식하는지 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지. 자, 이제부터 중요한 기본적인 독서, 독해, 마인드. 자, 방금 나왔던 내용은요, 음성 인식 기술을 가장 간결한 문장 몇 개로 정리한 첫 번째 문단이었어. 그러면 이 글을 쓰는 사람은 반드시 음성 인식 기술을 너희들한테 완벽하게 이해를 시키고 싶을 거예요. 분명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 여기 나와 있는 이 문단 다음부터 뭐 할 것이다? 방금 설명했던 내용을 최대한 잘 구체화시켜서 너희들한테 설명해 줄 거예요. 즉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라고. 그래야지만 한 편의 글을 읽고 났을 때 음성 인식 기술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너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잘 두고선 한번 읽어가 보자고요. 음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순서 나왔네. 입력된 신호에서 잡음을 제거한 후 음성 신호와 뭐한다? 추출한다. 이게 첫 번째야. 그런 다음 두 번째 단계 나오네. 음성 신호를 하나의 음소로 판단되는 구간인 음소 추정 구간들의 배열로 바꿔준다.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준대. 그런데 음성 신호를 음소 단위로 정확히 나누는 것은 쉽지가 않대. 근데 이 단계에서 뭐가 있대?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대요.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케이, 바로 나왔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나왔고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그 다음에 나와 있네. 자, 해결하기 위해 먼저 음성 신호를 일정한 시간 간격의 단위 구간으로 나누고 이 단위 구간 하나만으로 또는 연속된 단위 구간을 이어 붙임으로써 음성 추정 구간들을 만들 수가 있대. 이거를 만들 수가 있대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첫 번째, 음성 신호를 추출해야 된대. 두 번째, 음성 신호를 추출하기 위해서 음소 추정 구간들을 만들어줘야 된대. 그러면 음성 신호를 빼내고
두 번째, 음소 추종 구간들의 배열을 만들어낸대. 근데 이건 만들어내기 쉽대 어렵대. 그래서 뭐 해야 된대? 단위 구간을 만들어야 된대요. 아, 그럼 단위 구간을 만들어서 음소 추종 구간들의 배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지. 순서 잡으면 1번, 순서 잡으면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뭐하고 있는 거야? 과정이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이런 순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바로 이 지문의 특징이라고. 그 다음 음성의 비교는 음소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음소 추정 구간에 해당하는 음소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각 구간에서 특징 벡터를 추출한대. 오케이. 이거를 추출한대요. 그 다음 각 음소 추정 구간에서 추출하는 특징 벡터는 한 개이다. 아,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대. 특징 1. 특징 벡터는 음소를 구별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수치로 나타낸 것인데, 오케이. 개념 설명하고 있네. 음소 추정 구간의 길이에 상관없이 한 개로만 추출한다. 특징 벡터는 음소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정보들을 이용하지만 사람마다 다른 특성들을 보이는 정보는 사용하지 않는다. 오케이. 요게 두 번째 특징이죠. 자, 사용하는 정보의 가지수가 많을수록 음소를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지만 그만큼 필요한 연상량이 많아져 처리 시간은 길어진다. 오케이. 요와 같은 뭐가 있는 거야?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죠. 세 번째죠. 그러면 세 번째 문단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니? 그렇지. 음소 추정 구간에서 음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대? 특징 벡터를 추출해야 된대. 이게 뭐야? 네 번째 순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음성을 인식하려면 입력 패턴의 특징 벡터와 기준 패턴의 특징 벡터를 비교해야 한다. 뭐 나왔어 이제? 요 내용 나왔죠. 다섯 번째 단계. 왜? 특징 벡터를 추출했으니까 이젠 기준과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입력된 패턴을 비교하는 거지. 자, 이를 위해서 음성 추정 구간이 비교하려는 기준 패턴의 음소 개수와 동일한 개수가 되도록 단위 구간을 조합해야 된다. 아, 단위 구간을 이제는 조합해야 된대. 이게 뭐야? 여섯 번째가 되는 거죠. 이제부터 순서 잡아야겠지? 단위 구간을 조합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특징, 벡터와 입력 패턴의 특징 벡터를 이제 비교하게 되는 거지. 이게 뭐야? 순서. 원래는 얘가 다섯 번째가 되는 거고요. 얘가 여섯 번째가 되는 거네요. 그죠? 자, 예를 들어. 이제부터 뭐 나오니? 얘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 뭐 할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봤더니 입력된 음성 신호가 있대. 그지? 그게 몇 개래? S1, S2, S3래. 이렇게 몇 개가 있대. 세 개의 단위 구간이 있대. 그럼 뭐 한 거야?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가지고 단위 구간을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 만일 비교하는 기준 패턴의 음소가 3개라면 오케이. 기준 패턴의 3개래. 당연히 음성 추정 기간도 몇 개로 만들어줘야 될까? 3개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한 거야? 이렇게 시간적 배열대로 3개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 다음 뭐 해야 될까? 입력 패턴을 생성해내야 되겠지. 그런 다음 이것을 순서대로 기준 패턴과 1대1로 대응시키고 그 차이를 구한 다음 패턴 거리를 구하면 된대. 그래서 이렇게 뭐 한대? 비교한대. 그런데 만약에 기준 패턴의 음소가 몇 개라면 2개라면 이제부터 뭐 해야 될까? S1부터 S3까지 그것들을 조합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대? 이렇게 2개로 조합을 한대. 그래서 음성 추정 구간 배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입력 패턴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얘네들을 비교하는 거지. 됐습니까? 이렇게 쭉 만들어 간대. 자, 마지막 문단 보시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기준 패턴에 대해 패턴 거리를 구하고 그중 최소값이 되는 기준 패턴을 선정한다. 최종적으로 이 기준 패턴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입력된 음성 신호에 대한 인식한 단어로 출력한다. 아,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야? 인식된 단어로 출력한다. 이게 마지막 단계겠네요. 그럼 내용 정리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첫 번째 문단에서 음성 인식 기술이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뭐 한 거니? 설명해 준 거죠. 그리고 이 설명한 내용이 부족하니까 두 번째 문단에서 뭐 한 거지? 구체적으로 이 단계가 어떻게 해야지만 음성을 인식하는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 첫 번째 단계부터 세 번째 단계까지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 단계에서 특징 벡터를 뭐한다? 추출해야 된다. 그 특징 벡터를 추출해야 될 때 어떤 벡터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세 가지를 제시해 준 거죠. 이렇게 두 번째 내용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 세 번째에서 그렇게 추출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비교를 하는지
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세 번째고 그 다음 이렇게도 내용이 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한 거야? 이 부분에서 뭘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컴퓨터는 기준 패턴과 입력 패턴을 비교하여 단어를 인식한다. 네,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음성 인식을 위해 입력된 신호에서 잡음과 함께 음성 신호를 추출한다. 아니지, 함께 아니지.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X죠. 그 다음 3번 특징 패턴은 첫 번째 문단이 아니구나. 2번은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고 3번 특징 패턴은 음소를 구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문자로 나타낸 것이다. 아니지. 수치로 나타낸 거죠. X죠. 이것도 어디 나타나 있지? 세 번째 문단에 나타나 있죠. 4번 저장된 기준 패턴의 가지수가 많을수록 음성 처리 시간은 길어진다. 맞지? 동그라미지. 5번 음성 인식 기술은 사람의 말소를 컴퓨터로 인식하여 해당 문자열을 바꾸는 기술이다. 아니지. 해당 문자열로 뭐하는 거? 바꾸는 기술이죠. 그래서 얘는 X가 되는 거지. 6번 음소 추정 구간은 단위 구간에 비해 작은 단위군. 아니죠. 뭐를? 음소 추정 구간은 단위 구간에 비해서 작은 게 아니라 단위 구간이 음소 추정 구간을 맞춰 나가는 거지. 그래서 6번은 X가 되는 거죠. 됐지? 그 다음 7번 사용하는 정보의 양과 음성 인식 속도는 반비례하는군. 정보 양이 많아지면 속도는 그만큼 늦어지는 거고요. 정보 양이 적으면 음성 인식 속도는 그만큼 빨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반비례고요. 8번 독특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특징 벡터가 여러 개 나타나는 것. 아니지. 독특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다 무시하고요. 뭐만 한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만을 뽑아낸다고 얘기했었지.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게 몇 번째니? 세 번째 문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X가 되고요. 그 다음 9번 기준 패턴의 음소 개수와 조합되는 음소 추정 구간의 배열의 수는 동일하겠군. 그렇죠. 개수와 추정 구간의 배열의 수는 똑같은 거지. 그래서 얘는 5가 되는 거지. 어디 나와 있는 거지? 네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거지. 10번 음성 신호를 단위 구간에 나눈 이유는 사람마다 발음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이다. 아니지. 음성 신호를 단위 구간에 나눈 이유는 뭐하기 위해서? 기준 패턴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지. 그래서 X가 된다는 거. 여기서 잠깐만 얘들아, 일치란 문제는 지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거의 똑같이 거의 99% 같냐를 따져주는 게 일치라면 추론은 지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관련성이 있으면 동그라미, 관련성이 없으면 X가 된다라는 거. 근데 가끔 문제 풀다 보면 일치 문제와 추론 문제를 정확하게 나누지를 않아요. 일치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추론이 일치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문제를 풀 때 조금 헷갈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일치는 지문과 거의 똑같은 걸 찾는 거고 추론은 지문의 내용과 비슷한 것 또는 관련성이 있는 걸 찾아준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일치는 지문 속에 사투리가 나왔어. 그러면 뭐 찾는 거야? 사투리를 선택지에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추론 문제는 지문 속에 뭐가 나왔지? 방언이 나왔어. 그러면 선택지에 사투리가 나와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게 일치와 추론 문제라는 거 너희가 다시 한번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